오늘 최고위는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의원님. 아주 비장한 각오를 많이 다지는 네, 최고위였습니다. 비장한 각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네. 저들 방탄하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 아. 전 정부 죽이기 이런 걸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밀려서는 안 분위기였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네네. 법카 뭐 관용차 법카 이걸로. 쓴 거에 대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네.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끝난 거를 다시 들추어서 검찰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권익의 그 네네. 자료도 받고. 그것은 완전 야당 대표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금 네. 윤 정권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사법으로 죽이면은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그대로 다시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치 검찰의 형태에 분노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어저께인가요? 거기 터졌지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과 아. 명태균 뭐 관련되는 네, 내용들. 네. 그런- 윤한홍 의원이 이제 네. 다른 녹취를 좀 네. 틀어달라. 윤 대통령이 관계 네. 끊는다. 전화하지 네. 말라라고 네. 화낸 거 좀 틀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탁을 네, 했는데. 네. 그런데 명태균 말에 의하면 또 그 다음 날 술 깨고 나면은 또 깨고 사과하고 나면. 뭐 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녹취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예. 네. 또 주말 집회 집회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지금 일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현안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검찰의 어제 이제 기소까지 있었고 좀 재판을 뭐 이제 5개나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까지 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 이른바 이제 재판 연금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또 확실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한 부분 또 주말 집회 이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지난주에 있었던 1심 판결 네.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죠. 실제 이 1심 판결 예상은 무죄일 걸로 봤는데 네.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잖아요. 음. 실제 이것은 사법 검찰의 부당한 기소 내용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온 어떤 사법 살인으로 보인다라는 사법 거죠. 살인으로 네네. 보인다. 정치 검찰에 이어서 정치 네. 판결이면서 명백한 사법 살인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실 나오는 것들은 내용을 보면은 엉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원래 10명이 찍은 걸 짜집기 해서 4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딱 잘라서 4명이 딱 하니까. 마치 한 팀이 되어서 예. 골프를 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국민의힘 모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그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그거 짜집기 진짜, 한 거 예.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골프를 안 친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허위사실 유포 뭐 이렇게 한 것 같고 네. 그다음 백현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현동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렇게 짜깁기 엮어갖고 했어요. 짜깁기 사실. 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유죄를 둔 거고 백현동 관련되는 건 또 국정감사장에서 도지사로서 네. 질문에 답한 거예요. 국정감사장은 예를 들어 대선 토론을 위한 뭐 TV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도 도정에 대한 질의응답이 그런 걸 있는 가지고 자리. 또 이렇게 어거지로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검찰이 정치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정치 판결을 하고 실제 사법 살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법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네.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기됐던 적이 한 30여 건 되더라고요. 2016년도하고 2020년인가요?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1년형을 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무죄든가
대부분이 벌금. 무죄든가 벌금형이었는데 네. 이런 걸 보면 완벽한 이거는 정치 음. 판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뭐 일각에선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한 뭐 예측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 1심 선고 있었는데 그 전에 과정을 네. 보면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도 할 수가 있죠. 음, 저희들도 사실 그 변호사단이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쭉 확인해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자세히 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을 한 거죠. 재판부가 그런 걸 안 받아주지 않았군요. 받아주고, 아예. 예,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논리를 왜 설명을 못했냐 했는데 음.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기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얘기만 들은 거죠. 예, 검찰의 그래서 얘기만 듣다. 2심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사실 김윤덕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좀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항소심에 어떤 대응을 할 거냐, 또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논의가 좀 지도부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제의하고 또 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법률팀을 좀 더 강하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것은 비단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과도 걸린 거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도 나서서 같이 이것은 좀 변호인단을 확실히 꾸려서 해야 되겠다는 한 측면하고 하나는 사실은 국민 재판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적인 이런 분노 이런 들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면은 네. 재판부도 그런 걸 받아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주말 장외 집회도 하고 네. 또 천만인 서명 운동도 하고 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분노들이 표출이 많이 되느냐,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 그다음 윤석열 정권의 네.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느냐 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든가 하하. 이런 것들은 아마 재판에도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측면은 변호인단을 좀 더 강화해서 강화하고 예. 한 측면은 우리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펼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이라든가 네. 뭐 탄핵운동이든 하야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져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앞장서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장설 거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 당내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떤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식적인 어떤 판결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어떤 사항에서도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25일이 또 위증교사 혐의에 관계된 건데 이번 재판부는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뭐 신삼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뭐 대체 인물들을 뭐 띄우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그건 뭐 내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어, 비명계라고 이른바 분류되는 비명계. 분들은 이른바 그 총선 때 심판을 다 받은 거고요. 음. 심판을 받아서 국회 진출이 거의 다 국회의원으로서 진출이 그렇죠. 좌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뭐 고개를 든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즉 음. 오히려 그러면은 당원들이 또 심판을 하게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또는 예전 비명계 일부 비명계에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내 분열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지금 위기고
또 이러한 고난을 이재명 대표께서 겪기 때문에 더 당은 네. 똘똘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온 가운데서도 음. 엄청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광화문으로 그럼요. 몰려 나와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도 분노를 표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국회의원 내에서도 네. 예전 21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전 21대는 원총회를 하면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뭐 이재명 나와서. 대표에 예. 대해서 규탄도 하고 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당 모두의 문제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다음은 지금 줄줄이 우리 또 의원들 소환하고 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돈봉투건과 네. 뭐 관련이 없는데 본인들이 연루됐다고 막 또 괴롭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된 의원님들도 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앞으로 불러서 계속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사법 살인을 할 확률이 많죠. 네. 그래요.